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맵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원 집정부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부 형태라는 것이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와 그리고 의원내각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의원내각제는 이렇게 의회의원 선거만 한 번을 하죠. 입법부 선거만 한 번을 하는데 그 선거 결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 당 대표가 그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행정부 수반, 즉 수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원 선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별도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였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짱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그리고 대통령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장단점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울 때 저희가 그 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를 여기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대통령제 미국, 의원내각제 영국. 자, 이게 일종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조 짜장, 원조 짬뽕. 제가 중국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요. 좀 뜬금없이 중국 얘기긴 한데, 자, 이 단어는 좀 짜장면과 짬뽕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왜 짜장면 집이랑 짬뽕집이 좀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 짜장, 원조 짬뽕. 근데 사실 그 중국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짜장면 짬뽕이 있잖아요. 뭐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짜장, 해물짜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짬뽕은 해물짬뽕, 나가사키 짬뽕, 냉짬뽕, 된장짬뽕이 되게 많아요. 참고로 그 냉짬뽕이 학교 앞에 엄청 잘합니다. 학교 앞에 되게 진짜 맛있고요. 여름에 되면 꼭 하나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된장 짬뽕은 또 이제 안성에 가면은 김삿갓이라고 있어요. 그 안성에 안성 IC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 그 숨겨진 맛집. 사람들이 근데 겁나 많이 몰리는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튼 완전 별미입니다.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좀 배고픈데 얘기가 좀 샜는데요. 제가 자꾸 중국 음식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원조인 미국과 영국처럼 이 정부 형태도 하나로 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정부 형태라는 건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그 원조에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이 프랑스의 이 이원 집정부제거든요. 이거 이원 집정부제. 이 이원 집정부제 이거 지난 시간 마인드맵입니다. 이거 이원 집정부제를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조 짜장 짬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좀 짬짜면 같은 건데 자, 이 이원 집정부제를 이 한자와 영어로 이제 풀이하면 좀 쉬워요. 한자를 해석하면 이원, 그러니까 두 개의 시초가 되는 집정부제, 집정부제 이거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가지다 집자, 이제 맡아 다스리다 집자 뭐 이런 뜻인데 즉 두 개의 시초가 되는 정부가 다스리는 정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하면 뭐 세미 프리덴셜리즘, 세미 프레지덴셜리즘, 그러니까 즉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세미, 대통령제가 세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라는 말은 영어로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 즉 어느 정도의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결승도 저희가 세미파이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프랑스는 반만 대통령제적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원 집정부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 two government system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두 개의 정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부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있어서 그 두 명이서 정부를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그래서 제가 짬짜면의 느낌이 나냐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이 이원 집정부제를 정의하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절충이 되었냐면 자, 평시에는 이제 총리가 내정, 즉 국내 정치에 관한 것들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 국방 이런 권한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안 올라가네. 자, 특징은 자,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돼요. 근데 이 총리는 의회에서 의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다수당이 있잖아요. 그럼 다수당의 당수, 즉 당대표가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의원 내각제랑 이제 비슷하게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가져요. 의회가 이제 내각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을 권을 갖고요. 또 대통령은 하원 해상권, 이제 하원 의원 해상권을 이제 갖지만 자, 의회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 내각제랑은 또 다르죠. 자, 의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 행정부 내에서는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총리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온 게 총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얘네한테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인 이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나 성질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말로 좀 정의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이고 이게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그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또 이제 정의가 많이 되냐 하면은 같은 말로 하게 되면 준대통령제 혹은 뭐 분권형 대통령제, 그다음에 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 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 반의회제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가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프랑스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외에도 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도 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동거정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 좌우동거정부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건 프랑스어예요. 코해비테이션이라고 이제 읽는데 근데 이걸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코하비타시옹입니다. 그래서 뭐 코라고 하는 게 접두한 건 아시죠?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해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제 동거라는 뜻인데 이게 왜 등장한 거냐면 옛날에 1986년에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의 이제 미테랑 대통령 밑에 이제 보수당의 시라크 내각이 이제 출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대통령은 사회당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가지고 총리는 이제 저기 누구냐? 보수당 이제 내각이 이제 출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과 보수가 이제 동시에 공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혁신적이고 여기는 좀 보수적인. 그래서 이제 같이 이 행정부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동거라 이제 비유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동거정부 이 코아비타시옹 요것은 한 정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권력을 나눠가는 이제 이 프랑스의 독특한 이제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였고요. 다음 오늘 이어서 할 거는 요겁니다. 지금 마인드맵 오늘 분야로 이제 새로 나눠드린 거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형태인데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도식화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삼권 분립은 아시죠? 입법, 행정, 사법. 저번에 배웠습니다. 자, 먼저 삼권 분립 간단히 정리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 개정하는 곳, 그리고 행정부는 그 맡은 법을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적용할 사자라고 했죠. 이제 법을 적용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 요번에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했죠. 여기 국회에 계신 분들을 뽑는 선거 300명 뽑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누군가요? 2017년 5월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새로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법부는 이제 우리 판사님들 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법고시에 예전에 합격하셨거나 아니면 요즘은 법학전문대학원 나오셔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법조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하면 그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법조인들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요즘처럼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그 법조 3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게 되는데 애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검사는 소속이 이 세 개 중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행정부. 행정부 이제 법무부죠.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리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제 어, 판사 임명 과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헌법 104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 참고로 대법원은 대법관과 그리고 대법관들 중에 이제 짱인 대법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대법관은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 제청받아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이제 주시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말이 좀 사법부에서 너무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해야 될 건 입법부, 행정부 간의 관계예요.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는 자, 선거를 2번 해요. 대통령도 한 번 뽑고 의회의원도 한 번 뽑아요. 자, 선거를 2번 해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총리 동그라미, 총리라는 표현 보이죠? 국민총리제도 있고요. 그리고 겸직 가능이라는 표현 여기도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게 의원내각제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정의할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짜장은 짜장인데 뭔가 좀 짬뽕 재료를 가미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 왜 자꾸 먹는 얘기만 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적 요소를 헌법에서 이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S자를 이제 2번 그리게 되면 이게 헌법 조문입니다. 53조 2항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작은 동그라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적 요소에는 53조 2항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이제 1항의 기간 내에 의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 즉 만든 것이 이제 의회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 66조 4항에는 행정권은 이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6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이제 직접 선출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 헌법 조문에 나타나 있는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저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 헌법 조문을 이제 보게 되면 47조 1항에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조기관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 이건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 특징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요. 자, 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총리 제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6조 2항 보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이제 각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의원내각제로 보시면 됩니다. 88조 1항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제 살필 심자거든요. 이제 살핀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국무회의도 일종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인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도식과 그 특징을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인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역사 배우시면 현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건데 아이고, 시간 벌써 14분이 넘었는데 자, 요점만 짚고 후다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은 이제 6월 민주항쟁 1987 영화 보셨죠? 그 이후부터를 이제 우리 6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때까지 6공화국이 되기까지 헌법 개정되면서 정부 형태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게 정부 형태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제1공화국은 이제 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정부 형태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제헌헌법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제헌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을 제정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국민이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국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50총 선거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신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천법은 뭐 사사오입 개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그래서 사이하는 죽이고 위화상은 살려라라고 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람 인원수는 사실 이제 정수로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사사오입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좀 얘기를 바꾸면서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제 3선 3번 그 제한이 있는 거를 철폐하겠다라고 이게 사사오입 개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19 혁명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요. 미국으로 하와이로 망명을 가셨고 그때 이제 채택된 게 의원 내각제예요. 대통령 중심제가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3차 개헌 때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를 이제 양원제로 만들었는데 양원제가 뭐냐면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왜 국회의원도 종류가 상원의원 있고 하원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하는 게 국회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민의원, 참의원인데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공화국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61년에 이제 5.16 군사정변 쿠데타가 있었죠. 누구에 의해서? 박정희. 그래서 국사개헌이 있었는데 박정희의 3선 목적으로 이제 했던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고요.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이 2공화국만 의원내각제였지 사실 나머지는 다 대통령제예요. 그러다 이게 신대통령제라고 뭔가 좀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죠. 네, 이거 뭐냐면 유신 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이지 유신에서 유래된 말인데 상당히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됐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의 막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신 헌법이. 그래서 초권력형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박정희가 했던 게 바로 이제 신대통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공화국은 이제 유신 체제가 그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탈당하면서 이제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8차 개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는데 뭐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됐죠. 뭐 전두환 국민이 뽑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체육관에서 모아놔가지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8년 동안 이제 7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면서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고 그래서 뭐 영화 1987 워낙 유명하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의 독재에 이제 들고 일어섰던 항쟁이 바로 6월 민주 항쟁입니다.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좀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1시간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이제 보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부 형태입니다. 정부 형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 계속 해왔는데 딱 한 번 의원내각제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제 개헌 논의라고 그때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개헌이라고만 여러분들 인터넷에 지금 쳐봐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좀 바꿀 때가 됐긴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이때 개헌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못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드해요. 그리고 지금은 5년 단위면 5년 딱 한 번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중임제 하게 되면 여러 번 해먹으면서 또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아서 지금 5년 단위만 이제 묶어놨는데 이게 좀 또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물론 다 있긴 있는데 더 미국처럼 4년 두 번 해가지고 좀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 뭐 의원 내각제로 아예 회귀하는 건 어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리고 현 이번에 새로 이제 마주하게 될 이 국회에서는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개헌을 논의할지 저희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